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대략 4만 년 전쯤 중앙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기원전 1만 년이 되어 현재와 기후가 비슷하게 되자 농사가 시작되었고 동물도 가축화되었습니다. 기원전 3천 년이 되면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는데 수렵 채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기원전 2000년이 되면 말이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농경지와 초원의 경계에 살던 사람들이 기후 조건에 따라 남북을 이동하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유목민이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처음으로 알려진 유목 집단은 기원전 9세기경 카자흐 초원에 출현한 스키타이로 인도 이란계 민족입니다. 그런데 스키타이가 기원전 7세기 초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남러시아 초원에 정착했습니다. 이후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가 기원전 500년경 대군을 이끌고 스키타이 원정에 나섰는데 실패했습니다. 스키타이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명성이 높아졌고 기원전 4세기 아티아스 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남쪽 마케도니아 출신으로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와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쇠퇴하던 스키타이는 서쪽에서 켈트족의 압박, 동쪽에서 사르마트인의 공격으로 기원전 2세기의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서쪽 최초의 유목 집단이 스키타이라면 동쪽 최초의 유목 집단은 기원전 4세기 초 등장한 흉노입니다. 흉노는 진시황이 중원을 통일할 때부터 북쪽의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한 고조 유방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였고 기존의 강자 월지도 서쪽으로 밀어내며 동아시아 최강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40년 무렵 한 무제가 즉위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역전되었고 흉노는 고비 사막 이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흉노는 형제 간 내부 권력 다툼 과정에서 형 질지의 서흉노와 동생 호하냐의 동흉노로 나뉘었습니다. 동흉노는 한나라의 도움으로 북상하여 서흉노를 몰아내고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호하냐 사후에 또다시 계승 분쟁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북흉노와 남흉노로 나뉘었습니다. 남흉노는 후한의 속국으로 살다가 후한이 망하고 5호 16국 시대가 되자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북흉노는 막북에서 후한에 맞서다가 2세기 중반 후한과 기타 유목 집단의 계속된 공격으로 점점 서쪽으로 밀려나면서 중국의 사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북흉노가 한나라에게 쫓겨나서 비워진 몽골 초원을 새롭게 차지한 유목민은 싱한링 산맥 북쪽 선비산에서 등장한 선비족입니다. 선비는 후한이 북흉노를 공격할 때 후한을 도왔고 그 결과 몽골 초원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전열을 정비한 선비는 곧장 남하하여 후한을 공격했고 2세기 후반 후한이 붕괴되고 삼국이 등장하는 혼란기를 틈타 중국 대륙의 북부에 안착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남흉노 선비뿐만 아니라 갈, 적, 강족 등 오랑캐라 여겨지던 유목민족들의 활동 반경이 회수 이북에 이르렀고 한족은 회수 이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5호 16국 시대부터 유목민의 활동 무대는 북중국까지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호의 난립을 정리하고 화북을 통일한 국가가 바로 탁발선비가 건설한 북이입니다. 유연은 대략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선비가 남하하여 비워진 몽골 초원에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채워지면서 만들어진 부족 연맹체입니다. 유연은 한마디로 몽골 초원의 패권이 몽골계에서 투르크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북을 통일한 유목 세력인 북이는 대유연 강경책을 고수하며 유연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따라서 비록 유연에 복속하고 있었지만 물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부족들의 반란이 계속되었는데 돌궐이 유연을 도와 반란을 진압해 주었습니다. 이후 힘의 균형추가 돌궐에게 기울면서 유연은 제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유연에 복속하여 제철업에 종사하던 투르크계 돌궐은 유연이 악화되는 사이에 서유와 연합하여 6세기 중엽 유연을 무너뜨리고 초원의 새로운 패자가 되었습니다. 돌궐은 나라를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누고 동돌궐은 카간이 다스리고 서돌궐은 제2인자인 야부구가 통치했습니다. 동돌궐은 위진남북조 시대 후반 북제 북주와 교류하였고 서돌궐은 사산조 페르시아와 교류하였습니다. 이때를 제1돌궐 제국 시대라고 합니다.
제1돌궐제국 시대는 중국 대륙의 통일왕조 수하당이 들어서고 그들이 대돌궐 강경책으로 선회한 결과 634년 마감되었습니다. 이후 당 왕조는 기미지배를 통해서 돌궐족을 통제하였는데 약 반세기 후에 전열을 정비한 일테리시 카간에 의해서 제2돌궐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제2돌궐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중국을 유린했지만 당나라는 이간책으로 제2돌궐제국의 복속 부족들을 포섭했습니다. 여러 부족이 제국에서 이탈하여 당왕조에 속하자 돌궐의 약세를 확인한 카룰룩, 위구르, 바스밀 등 세 부족이 연합하여 744년 제2돌궐을 멸망시켰습니다. 위구르는 돌궐제국을 멸망시킨 후 카룰룩, 바스밀, 타타르, 키르키즈, 튀르기시 등을 복속시키며 제국을 형성하고 9세기 중반까지 약 한 세기 동안 초원을 차지한 부족입니다. 위구르 제국은 흉노 돌궐과는 다르게 당나라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유목생활과 정주문화가 혼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가 패배하는 틈을 타 초목 농림지인 탈인문지를 차지한 위구르 제국이 이후 정착 생활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한편 당나라에서 안사의 난이 벌어졌을 때 병력을 파견하여 반란군을 대신 제압해주면서 이후 당나라로부터 엄청난 무역이익을 챙기며 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정착민의 종교인 마니교를 국교로 선포함에 따라 유목민의 기지를 잃어버리면서 서서히 위구르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으로 지배시족이 바뀌자 제국 내 부족들의 반란이 잇따랐고 그 틈을 타 840년 키르기즈가 위구르 제국을 정복했는데 키르기즈는 제국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예니세이강으로 물러났습니다. 10세기 초 시라무렌과 랴오어 근처에 살던 거란족 야유라보기가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당나라가 붕괴되어 5대 10국으로 분열된 시기였기 때문에 거란은 무난히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936년 후당 시기에 석경당의 반란을 도와 후당을 무너뜨리고 후진을 세우면서 연운 16주를 할양받고 군신관계를 맺어 세패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5대 10국의 혼란을 통일하며 건국된 송나라로부터도 1004년에 전연의 맹을 맺으며 조공을 받아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생활은 내부 권력 다툼과 부패를 양산했고 상무정신마저 약화시키며 거란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란이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동북쪽에서 거란의 통치를 받던 여진이 흥기하였고 송나라와 여진의 공격으로 1123년 요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여진은 동북쪽에서 수렵 목축과 농경을 하면서 요나라에 복속해서 살다가 12세기 초 아쿠타라는 부족장이 요나라가 정체된 사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요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금나라는 곧장 송나라를 공격하여 정강의 변을 일으키며 북중국을 차지하였습니다. 황제를 포로로 빼앗긴 송나라는 남경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송을 건국하였습니다. 금나라는 송나라를 추격했지만 송나라의 명장 악비 등의 활약으로 1142년 황통의 강화를 맺고 회수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남송으로부터 요나라보다 더욱 가혹한 세패를 거두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진인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북중국에 정착하여 농경민이 되면서 상무정신이 쇠퇴하였고 그 결과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남하한 몽골에게 1234년 멸망하였습니다. 주변 부족을 제압하고 몽골 초원을 통일한 칭기스칸이 13세기 초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통일 후 칭기스칸은 금나라, 카라키타이, 화레즘 등을 정벌하고 1227년 사망하였습니다. 2년 뒤 즉위한 제2대 우구데이 데칸은 유럽 원정을 통해서 서쪽을 정벌하였고 제4대 뭉케 데칸은 아랍 원정을 통해서 서남쪽을 정벌하였습니다. 1260년 제5대 데칸이 된 쿠빌라이는 1276년 남송을 멸망시켰습니다. 몽골은 중국 대륙을 완전히 통일했고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중반 흑사병이 몽골을 휩쓸며 유럽과 서아시아, 중국, 몽골을 이어주던 촘촘한 역참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몽골 제국의 군사적 상업적 이익이 사라지자 왕실 간 내분과 불화가 심화되면서 사실상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나라는 1368년 남경을 본거지로 발흥한 주원장의 명나라에게 중국을 내어주고 북쪽으로 쫓겨났습니다. 북원이 붕괴하고 동몽골에서 칭기스 일족이 몰락함에 따라 몽골 초원의 주도권이 서몽골의 오이라트에게 넘어갔습니다.
오이라트는 칭기스 일족에 복속해서 혼인을 통해 부마를 배출하던 민족이었지요. 당시 오이라트의 수장 에세는 주변 부족들을 정리한 후 명나라를 압박했고 1449년 토목보의 변을 통해 황제를 생포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새롭게 황제를 내세우며 협상을 거부하자 결국 아무 성과 없이 황제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오이라트인들을 실망시켰고 에세는 결국 패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 물러났던 칭기스 일족의 동몽골이 다시 흥계하였습니다. 오이라트가 패권을 상실한 후 동몽골을 통합한 인물은 다양칸으로 그는 칭기스 일족을 중흥시킨 중시조로 불립니다. 이후 다양칸의 손자 알탕칸은 경술지변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명과의 교역을 강요하였고 결국 16세기 후반 명나라가 알탕칸을 순위왕에 책봉하면서 명과의 조공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가르라는 말은 몽골어로 군대의 좌익을 의미합니다. 중가르 제국은 오이라트 출신의 부족 연합체로 17, 18세기에 걸쳐 중가리아를 근거지로 동쪽으로 진출한 마지막 유목국가입니다. 오이라트 중가르부 수령의 아들 출신인 갈단이 서몽골의 패권을 장악한 후 동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강희제는 친정으로 맞섰는데 갈단은 치명적 타격을 입고 후퇴하였습니다. 갈단이 사망했지만 강희제에게 패배할 것을 예상한 중가르 수뇌부는 이미 대체자 채왕납탄을 옹립했기 때문에 중가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열세를 인식한 채왕납탄은 티베트를 제외하고는 청나라에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는 자식들에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권 다툼에서 밀린 채왕납탄의 손자 아무르사나가 청나라의 걸륭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걸륭제는 이를 기회로 중가르를 정복하고 내친 김에 카시가리아까지 복속시키며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